지금 나스닥이 세일 중이에요. 월 배당 연 19%짜리 상품, 수익률 이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까지 싹 다 정리할 건데, 이 영상 안 보고 남으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자, 먼저 시장부터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최근 반도체부터 AI까지 흔들리면서 나스닥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나스닥 종합지수로 보면 4월 중순 23,300선에서 6월 초 27,190까지 6주 만에 16% 넘게 급하게 올라왔다가 지금은 고점 대비 한때 6% 가까이 밀린 25,000선 안팎이에요. 급하게 오른 만큼의 숨고르기, 매일 신고가 갱신하던 물건이 드디어 세일에 들어간 거죠. 물론 이번 세일이 언제 끝날지 더 깊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언제 사냐 보다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사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QLD나 SOXL이니 나스닥, 반도체, 2배, 3배 레버리지 얘기도 많죠. 자, 그만큼 기술주로 수익 내고 싶은 마음은 다들 있지만 겁이 날 뿐이고, 자, 저는 그 마음의 방향은 맞지만 지금은 조금 더 역할을 나눠서 담을 필요도 있어요. 자, 성장은 성장 전용 상품이,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 전용 상품이 맞는 역할 분담. 자, 오늘의 결론 미리 말씀드리면 미래의 성장성을 본다면 나스닥 100 하나, 그리고 현금 흐름을 위한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 조합입니다. 자, 근데 왜 굳이 두 개냐? 자, 좋은 거 하나로 몰면 안 되냐? 자, 그 이유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코덱스 나스닥 100입니다. 타이거나 에이스 등등 워낙 유명한 상품들이 많이 있죠.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대표 기술주 100개를 통째로 담는 지수예요. 미래 기술에 크게 베팅하되 레버리지처럼 하루하루 심장 졸이지 않는 나스닥 1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근데 이 지수엔 약점이 하나 있어요.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하다 보니까 배당이 거의 없다는 거. 100개 기업 배당 다 합쳐도 1년에 1%가 안 됩니다. 5년, 10년 장기 투자로 묻어둘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매달 현금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거 언제 올라서 언제 써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럼 배당주로 가야 하느냐? 자, 성장은 포기하고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성장하는 주식에 현금 흐름을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품이 바로 그건데요. 자, 그래서 찾은 상품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입니다. 이름이 너무 어렵죠. 자, 이 상품이 매달 1.6%에서 1.7% 현금을 줍니다. 최근 1년간 약 19%가 넘는 분배금을 줬어요. 이 상품 뭐야 하실 수 있는데 이 현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만 알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커버드콜 상품들은 기업에서 주는 배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자, 이해하기 쉽게 아파트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다고 쳐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와서 저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일 이 집값이 1% 넘게 오르면 딱 1% 오른 가격이 저한테 파세요. 그 약속만 해주시면 오르든 안 오르든 오늘 약속값으로 현금을 드릴게요. 자, 내일 집값이 안 오르면 약속값은 그냥 제 돈. 집값이 3% 뛰면 1% 오른 가격에 팔아야 하니 나머지 2%는 그 사람 몫이죠. 자, 커버드콜이 이 약속을 매일 하는 상품이에요. 매일 받는 약속값, 이걸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게 ETF에 꼬박꼬박 쌓여서 매달 분배금으로 나옵니다. 이름의 OTM이 바로 1%까지는 내 것이라는 뜻이고요. 자, 참고로 기존 커버드콜은 상승 대부분을 약속값과 바꾸는 설계가 많았는데 이 OTM은 하루 1%까지는 상승을 따라가게 만드는 게 그 차이입니다. 자, 커버드콜이 아예 처음이시면 월 배당 ETF 영상 제가 이 위에 카드에 걸어 둘게요. 자, 상승이 1%로 제한되는데 이걸 왜 해? 싶으시죠? 자,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1년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적금 비율이 더 높은데도 굳이 매달 이자 받는 월이자 지급식을 고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이자 총액으로는 조금 손해예요. 자,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지금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자, 요즘은 월이자 지급식이 거의 사라졌지만 그 니즈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자, 커버드콜이 딱 이런 선택입니다. 미래 성장의 일부를 지금의 현금으로 당겨서 받는 거. 그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는 분도 있을 거고 분배금으로 성장형을 더 사모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나스닥 100이 원금이 불어나는 복리라면 분배금 재투자는 내 주식 수가 늘어나는 복리를 만드는 거죠. 자, 물론 좋은 점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유의할 점도 있어요. 자, 최근 기준 이 상품 분배율
연으로 환산하면 약 19.95%예요. 지난 1년 총 수익이 분배금을 다 재투자한다는 가정으로 나스닥 100은 39.4%, 커버드콜 OTM은 30.3% 수익이 났어요. 자, 이 둘은 9.1%포인트 차이인데 매달 현금으로 받는 대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짜 월급이 아니라 교환이란 말이죠. 자, 여기에서 또 꼭 아셔야 할 게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커버드콜은 상승과 하락이 똑같진 않아요. 오를 땐 하루 1%까지만 따라가고 프리미엄을 받지만 하락장에서는 다른 ETF처럼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상승폭처럼 하락폭도 1%까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럼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 상품이 담는 건 개별 종목이 아니라 100개 기업을 묶은 나스닥 지수라서 하루 변동폭 자체는 개별주보다 완만한 편이에요. 실제 최근 한 달 조정장에서도 나스닥 100 지수의 하루 최대 하락은 1.5%대였고요. 물론 이건 평상시 얘기고 뭐 또 금융 위기처럼 큰 폭락의 상황도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폭락 후에 회복하는 V자 장세에서는 지수는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이 상품은 1% 상승폭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자, 그 사이에도 프리미엄이 조금씩 보완을 해줘서 매월 현금 흐름은 만들어지지만 매달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게 장점인 상품일 뿐 지수 하락 시 손실이 날 수 있는 투자형 상품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분배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매달 받는 분배금은 프리미엄 수익을 받는 만큼 나오는 거거든요. 하루하루 잔잔하게 옆으로 가는 장에서는 약속값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수보다 수익이 나은 게 맞아요. 자, 이 상품의 최고 시나리오입니다. 자, 근데 크게 빠졌다가 크게 오르는 이런 출렁이는 상황이라면요. 아직도 제자리에 못 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상품에서 중요한 건 매달 얼마를 주느냐도 있지만 ETF 가격까지 합해서 실제 합계 금액이 얼마인지 총 금액을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그래서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싶으시죠? 자, 딱 정리하고 갈게요. 우선 장점 하나는 매달 현금이 나온다. 그리고 장점 두 번째는 하락장에서도 그 현금은 계속 들어와서 프리미엄만큼 손실이 조금은 상쇄되고 버틸 힘이 된다. 자, 세 번째는 커버드콜도 계속 진화해 왔어요. 초기 상품들은 상승을 통째로 프리미엄과 바꿨는데 타겟형, 데일리형을 거쳐 이 OTM형은 하루 1% 상승까지는 열어둔 커버드콜 중에서 가장 진화한 단계라는 거. 그리고 나스닥 100 OTM형은 코덱스만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락장에도 분배금은 계속 나가는데 나간 만큼 ETF 가격이 조정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내 원금이 조금 줄어드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 때문에 의견도 좀 분분한 상품이고요. 자, 그럼에도 커버드콜이 인기인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 지금 매달 들어오는 현금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걱정하는 건 앞으로의 변동성 장세예요. 조정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상품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자산을 한창 불려야 하는 시기면 상승이 막히는 게 아쉬울 수도 있지만 매달 꺼내 쓸 현금이 필요한 시기면 꽤 든든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커버드콜 OTM은 포트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러 역할을 알고 담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품도 상품이지만 어디에 어떻게 담아야 할지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 ISA 계좌부터 만드세요. 자,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월 배당 분배금에 배당 소득세 15.4%가 붙어서 매달 받는 상품일수록 절세 계좌가 정말 유리합니다. 만약 매달 현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커버드콜은 ISA는 납입 원금 범위 안에서는 중간에 꺼냈어도 혜택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장기로 성장에 투자한다면 나스닥 100. 이건 연금 저축에. 그래야 성장에 장기 투자하면서 연말정산도 받고 또 플러스 알파로 배당 소득세까지 줄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비중인데요. 저라면 성장 축에 무게를 두고 현금 흐름은 곁들이는 방향으로 뭐 예를 들어 성장 7, 현금 흐름 3 정도에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다만 이건 저희 기준이고요. 당장 매달 현금이 꼭 필요한 분이라면 비율이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목돈은 한 번에 몰빵하지 마세요. 제발 좀.
자, 상승 추세라면 오늘 가격이 제일 싼 건 맞아요. 자, 그런데 변동성 장세에선 이 세일 기간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럴 땐 청년도약계좌에서 나온 목돈도 몇 달에 나누어서 적립식으로 세일이 더 깊어져도 내 계획이 안 흔들리게 하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아직 잘 모르겠다면 제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세요. 자, 그래야 내가 산 날이 최고점이 아니고 내가 판 날이 최저점이 안 됩니다. 자, 왜냐고요? 앞으로 더 사고 더 팔 거니까. 자, 여러분, 세상에 나쁜 종목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따라 좋은 종목이 될 수도 또 싫은 나쁜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세일이 오늘 끝날지 한 달 뒤에 끝날지는 여전히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근데 꾸준히 모으는 사람에게 하락은 세일 폭이 더 커지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부담 없이 계획한 만큼만 계속 담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모으다 보면 어느 날 알게 되실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성장의 결과가, 횡보와 하락장에서는 매달 들어오는 현금의 안정감이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짝이었다는 걸요. 자, 성장은 성장답게, 현금은 현금답게요. 자,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고 경험하다 보면 분할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 공부 저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물론 선택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의 몫이니까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한 다음에 담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나스닥 100과 커버드콜 관련 자료는 화면으로 제가 정리해뒀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도 꼭 공유해주세요. 더 알고 싶은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공부도 놓치기 싫다면 구독하세요. 지금까지 델린이었습니다.